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방 소멸 위험이 높아지는 요즘 전남 무안군과 나주시도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입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문승태 한국진로교육학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학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지방 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런 지방 소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일 텐데 먼저 인구 감소의 원인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인구 감소의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들이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한 지역의 20세부터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인구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0.2 미만은 고위험 또는 0.2에서 0.5는 위험 진입, 네. 0.5에서 1은 주의, 1.0에서 1.5는 보통, 1.5 이상은 매우 낮음으로 봅니다. 네. 그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의 그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수 2020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시도 228개 중에서 시군구 중 위험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 보통 105개, 전체적으로 한 4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특히 105개 시군구 중에서 23곳은 고위험, 82곳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전남이 아주 심각합니다. 네. 전남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 중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이 고운군 등 5개 지역이고요. 또 소멸 위험 지역으로는 구례군 등 13개 지역입니다. 네. 또 특히 주의 단계에 있는 곳은 4곳 정도로 여수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소멸 지수가 0.80으로 인구 소멸 단계에 있고요. 특히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에 하면 22세기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이 여러 가지가 있고 복잡합니다. 또 특히 학자나 경제 이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인구 이동에 의해서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경제 이론에서 노동 시장의 그 수요와 공급, 지역과 내 임금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 이동은 순수익이 있을 때 이주를 결정하거든요. 결국 뭔 말이냐면 직업이나 교육, 문화적 요인에 발생하면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국 그 산업화 과정에서 이촌 향도 관계가 상당히 심각했죠. 예를 들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네. 농촌의 쇠퇴가 원인이었고요. 그래서 1970년경에는 72%였는데 농촌 인구가 지금 한 18% 정도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사회적으로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사회적 불평등 요소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 어떤 보면 경제가 하락돼 있고 헬조선이다 또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안 되고 있고 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놓지 않는 띵크족이라 하거든요. 네. 그게 막 증가되고 있고 또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그러한 문제들이 많아서 여성 같은 경우는 한 12.5%, 남성은 한 25%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지나친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자녀의 허용 가치가 하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를 낳아도 들어가는 어떤 양육 비용에 비해서 얻게 되는 편익이 낮다는 거죠. 네. 또 산업이 재고자되다 보니까 필요한 교육 수준도 높아져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네. 또 여권 신장 및 사회 진출 여성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혼인 연령이 낮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임 기간이 길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그 사회 진출하다 보니까 가임 기간이 짧아지는 이러한 원인이 있어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남은 농어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지방 소멸 위험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고령화일 겁니다. 네.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고령화도 아주 심각한데요. 네. 전남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노인 인구가 한 7% 남으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 또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또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행정안전부 따르면 2019년 주민등록부 기준으로 65세 노인 인구가 802만 7천 명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5,195만 명 중 15.5%를 차지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고령 사회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네. 반면에 또 통계상으로 보면 올해 6명 중에 1명은 노인입니다. 또 올해는 한 70만 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출생아 수가 한 30만 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미 인구 감소에 진입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하나의 통계를 또 보면 2000년 6월 통계 자료를 보면 전남의 고령 인구가 한 23.2%입니다. 네.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심각하고요. 특히 고흥군 같은 경우는 40.6%입니다. 특히 우리가 보면 그런 도시가 전남이 18개입니다. 야, 절반 정도 예, 도시가 절반이 넘습니다. 22개 지역이, 시군이.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남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네.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30년 이후에는 지방 전남의 18개 시군은 없어진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령화 진입 사회는 엄청난 많은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노후 대비가 부족해서 빈곤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다, 노인층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부양에 따른 청장년층의 재정 부담이 증가되겠죠. 네. 그다음에 청장년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일자리 경쟁도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제 정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하게 되면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또 핵가족의 보편화에 대한 노인의 소위 문제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경제 성장 둔화 현상이 아주 심화될 수밖에 없고, 또 노인 복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너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의 이촌 향도 도시로 가고자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더 기하급수적으로 어떤 인구 감소 현상이 더 빨리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그래서 어떤 경제적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층의 빈곤과 소외, 세대 갈등, 성장 둔화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고령화의 대책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좀 보면 한국노동연구원 통계 분석을 잠깐 보면 97년 인구 10만 명당 13.2명에서 네. 2018년에 한 28.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경찰청 자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살률이 높고요. 네. 그래서 이런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소득의 불평등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령화라든지 이것을 꼭 고령화로 보면 안 되고 고령화, 청년 고용, 저출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다, 네.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특히 노인이 과거에는 우리가 60세나 65세 정년을 퇴임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노인의 재능을 활용하는 방안, 이것도 우리가 어떤 교육 문제를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재취업 교육, 또 네. 심리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예, 노인이 최근에 홀로 사는 것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한 30% 이상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노인층의 심리적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상담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필요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청년층의
도시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획기적인 청년층의 진로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들도 필요하고요.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적극적인 인구 증가 정책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적극적인 이민 정책 같은 것이 적극적인 인구 증가 정책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세계 이동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젊은 피를 많이 수혜를 합니다. 미국도 그랬고 뭐 다른 독일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이민 정책을 받아들이거든요.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올해부터는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떤 그 문호를 좀 확 개방할 것인지, 물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특히 우리의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 좋다. 왜 그러냐면 어떤 양적인 인구 증가를 시킴으로써 우리의 그 경제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특히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의 2.5%가 다문화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자녀가 13,099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다문화 민족, 어떤 그 가족들을 우리의 그 이민에 개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그 잠깐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입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년 인구의 유출로 발생하는 문제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지금 그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 유출이 더 많이 됐다. 그 말은 뭐냐면 농촌보다는 도시에 일자리가 많다, 기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로 보니까 교육 통계 이번 통계에 의하면 3월, 4월에 작년보다 도시에 유입한 인구가 한 2만 7천 명입니다. 네. 그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상반기 채용 시장이 문이 닫히면서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어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20대 높은 수도권에 어떤 그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것은 IT라든지 이런 그 우리 어떤 청년들이 좀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이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시켰을 때 어떤 청년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좀 봐줘야 돼요. 네.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또 특히 정부에서 아무리 이런 노력을 해도 결국은 청년 유출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청년 유출 문제는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어떤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어떤 쉽게 말해서 라이프 스타일의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말은 뭐냐면 경제적 또는 우리가 교육 문제, 사회 문화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이 있어야 네. 청년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통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3, 4월 수도권 순유입이 한 2만 7천 명 정도인데 이게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이 중에서 20대가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청년 유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방금 언급을 잠깐 하셨거든요. 이런 네. 청년 유출을 좀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교육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교육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그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그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 학생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최근에 한 20년 정도간에 한 5천 개 이상의 넘는 학교가 이미 통폐합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2018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 60명 이하의 초등학교가 전남은 한 49% 됩니다. 또 강원도가 한 48%, 또 경북이 한 44% 되거든요. 네.
또 중학교 같은 경우가 전체의 한 40% 됩니다. 그래서 전남, 강원, 경북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2018년 통계인데요. 그 초등학교 1,552개 중에서 면당 1.3개, 또 면당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폐교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럼 폐교가 생긴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이 뭔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은 학교가 없으니까 다시 또 도시로 가게 되고 예.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또 교육 문제 보면 최근에 보면 어린이집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지금 적어지고 없기 있고.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문제면 또 대학도 문제입니다. 결국은 초등고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순차적으로 없어지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도 소멸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지방 대학이 더 소멸된다는 거죠. 수도권에 비해서. 그래서 또 지방 대학이 소멸되면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아과 병원도 없어지고 또 산부인과도 없어지고 네. 또 그다음에 또 학원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먹고 사는 우리 인력들의 일자리도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육 관련 모든 인프라가 소멸되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 갈수록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는 이런 경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인구 감소로 이루어지고 이런 구조들이 악순환 그 구조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쇄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시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인구 관련 정책도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에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우리는 어떤 협력하고 같이 공유하는 사회들이거든요. 네.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어떤 이런 현상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을 낳으면 행복해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문제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면에서 기혼자들에게는 획기적으로 전세금이라든지 주택 구입비 등 이런 것들도 보조해주는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또는 그 어떤 거버넌스 기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기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공공기관은 핵심 공공기관 왔지만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도시를 통해서 공공기관도 오지만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민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들. 네. 어떤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환경 또는 그 어떤 청년들의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두고 또 적극적인 정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기혼 여성에 네. 대한 문제도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이 여성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예를 들면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보면 원격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재택근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본적이고 좀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방소멸 위기 현황과 과제 문승태 한국진로교육학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험이 더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방 소멸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지역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